당시 도시에 사는 상류층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즐겼죠. 그러나 도시 뒷골목에 사는 노동자 가족들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계층 차이가 점점 커졌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슬럼 관광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요, 1880년대 부유한 사람들이 런던 슬럼가를 방문한 그림입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 구경하는 걸 저렇게? 상류층을 상대로 슬럼가 관광은 큰 사업이 돼서 꽤 유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커다란 버스를 빌려서 이스트엔드를 방문했기 때문에 슬럼인 버스, 즉 슬럼 관광버스라고 이 사업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류층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빈곤과 궁핍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죠. 일부는 호기심과 오락의 목적으로, 또 다른 일부는 자선행위를 하려고 슬럼가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는 도시 발달의 어두운 측면, 즉 양계층이 서로를 소외시키고 괴리된 삶을 살았던 산업혁명 당시의 사회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럼가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자인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18세기 중반에 런던의 매춘부 수가 약 8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스트엔드 같은 빈민가에는 12세 이하의 소녀들이 매춘도 했죠. 이들은 폭력적인 포조들에 의해서 강제로 거리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더 심각한 건 당시 이런 여성들을 향한 범죄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유.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 그쵸. 뮤지컬도 있고 뭐 영화, 드라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범죄 모티프를 한 거예요. 진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잭 더 리퍼라고 해서. 슬럼가였던 이스트엔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그 배경이고요. 그 거리에서 매춘부가 칼로 그렇게 난도질 당했는데 한 5건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잭 더 리퍼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희생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시대구나 이게. 네, 하고 누군지도 지금도 안 밝혀졌어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도 잭 더 리퍼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빈민가 연쇄살인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스트엔드 같은 슬럼가가 얼마나 열악한 장소였는지, 도시의 화려한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죠. 이야. 슬럼가의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거? 환경 문제? 네, 환경 문제. 요즘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환경 문제, 특히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많은 공장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석탄은 대기 중으로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환경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공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횃불로 마차와 사람을 안내하는 모습입니다. 뭐 걸어 다닐 수도 없겠네요. 아니 얼마나 심했던 거야. 당시 정말 되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많았던 대도시는 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1873년 런던은 사람들이 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노란색 안개가 일주일을 그렇게 덮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공식 보고된 것만 268명이 사망했고요. 1879년에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동안이나 오염물질이 섞인 안개가 런던을 뒤덮기도 했죠.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가 있어요. 그 약간 진화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어요. 진화요? 그 나방 종이 있어요. 근데 그 나방이 이제 공장 생기고 그 석탄 가루하고 숯가루 때문에 나무가 회색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 나방이 저기 있으면 금방 새들이 찾아서 먹으니까 검정색으로 이렇게 진화됐어요. 하고 그 이름도 되게 재밌게 페퍼, 그 후추처럼 생겼으니까 후추 나방으로 불려요. 예. 심각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영양 상태가 부실하고 또 오랫동안 먼지가 많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영국엔 제2의 패스트라고 불리는 결핵이 창궐했습니다. 와, 결핵. 그래. 1851년부터 1910년 사이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약 40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 절반이 결핵으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결핵. 그런데 빈민가 노동자들을 위협했던 건 스모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폐기물 처리랑 하수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이 생겨났던 것이죠. 썩은 동물, 부패한 음식, 그리고 공장의 유독성 원료들이 그대로 템즈강에 버려졌습니다. 이 간염된 물 공급으로 인해서 슬럼가였던 화이트채플에서 장티푸스가 창궐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콜레라까지 유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빈민가 사람들의 사망률이 당시 엄청 높아집니다. 누구도 이들을 위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망자가 너무 많아 죽은 후에 묻힐 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832년에 영국 랭커셔주에서 보건당국이 이렇게 발표한 공고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피터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Cholera. Being so full, no one who has died of the cholera will be permitted to be buried after Sunday next in either the burial grounds of St. Thomas's or St. Edmund's in this town. All persons who die from cholera must for the future be buried in the churchyard at Netherton. 요약하자면 콜레라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이 더들리엔 더 묻을 곳이 없으니까 일요일부터는 다른 마을에 가서 묻어라 라는 내용의 공고문이죠. 이런 공고문이 나올 정도로 콜레라 사망자가 정말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동자가 됐던 사람들이 도시까지 왔는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어쩌면 죽어서까지 더 편히 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노동자들의 삶이 지금 너무 열악하다 못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이거를 뭐 좀 바꾸려는 노력은 없었어요? 네, 노동 착취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관념이 아직은 약했죠. 그런 시대였던 만큼 문제를 자각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을 자각시키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818년 맨체스터의 한 면직물 공장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2월 13일 밤이었는데요. 이때 공장에는 18세 이하 소녀가 22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어른까지 포함해서 26명의 노동자들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0살 소년 하나가 지하실에서 촛불 들고 일을 하고 있다가 이게 섬유에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나중에 이 불을 발견한 소녀가 감독관한테 얘기했는데 감독관이 빨리 그냥 들어와서 일이나 하라고 이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큰 불이 납니다. 나중에 감독관을 포함한 몇 명은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불이 나고 30분도 되지 않아서 지붕이 붕괴돼서요. 결국 17명의 소녀가 탈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와, 다 죽네. 이 사건은 영국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설적으로 일조합니다. 이 비극으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건이 일어나고 9일이 지나서 로버트 필이라는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정치가가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끌고 결국 1819년 영국 국회에서 면 공장에서 노동 환경을 법으로 통제하는 공장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이때 공장법의 주요 내용은 9살 이하의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고 어린이 고용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거였는데요. 최초로 아동 노동을 제한하려 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장법이 제대로 이렇게 잘 이행되진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공장주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833년에 공장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첫 번째,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 작업 금지, 그리고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금지. 두 번째, 9살 미만 아동 고용 금지. 세 번째, 13세 미만 어린이의 하루 9시간 이상 노동 금지. 이 공장법으로 아이들은 노동 착취의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삶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 삭감이나 노동 조건에 항의하는 파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842년에 영국 탄광지대와 면공업지대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고요. 1853년 여름에는 섬유공업이 발달한 랭커셔에서 직조공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개월간 대규모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파업이 있었는데 결국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같은 문제에 단체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 계급이 성장하고 우리 노동자구나 하는 의식이 생기게 된 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서유럽 곳곳에서 노동자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영국도 1900년에 지금 이제 집권도 하기도 하죠. 노동당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아, 노동당이 그때 생긴 거였네요. 네. 이런 정당들은 노동 환경과 슬럼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노동자들의 환경이 실제로 좋아지기까지는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어떤 점에서 혁명적이었을까요? 인류 사회를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시킨 점. 지주와 농민이라는 오랜 사회 구조가 산업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로 변화한 점. 또한 인간이 기계의 힘을 사용해 생산량이 전례 없이 향상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됐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산업혁명의 밝은 면 뒤에는 노동 착취와 아동 노동 문제, 열악한 거주 환경과 환경 오염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는 점차 개선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전히 해결 안 된 채 남아있기도 하죠. 산업혁명의 진정한 의의는 그것이 여전히 현대적인 이슈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 발달로 직업을 잃고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계층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점에서는 200년 전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 그때도 어두운 면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었듯이 지금의 우리도 현대사회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